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강사 이강민입니다. 자, 7강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소프트웨어란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하드웨어 다 배웠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컴퓨터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죠. 소프트웨어까지 배우면 이제 뭐 컴퓨터 나머지 뭐 인터넷, 멀티미디어, 뭐 정보통신, 뭐 보안 이 정도까지만 배우면 이제 1과목 끝나요. 좀만 더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가 크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분류에 대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뭐가 있는지,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이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란, 자, 만질 수 없는 프로그램 체계. 하드웨어는 만질 수 있는 거라 그랬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 없는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자, 보시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되게 쉽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꼭 필요하고요. 없으면 컴퓨터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얘는 편리. 없어도 컴퓨터는 돌아가지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자, 이 내용들은 뭐 그냥 명목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컴퓨터 사용자가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주는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게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제어 프로그램과 번역 프로그램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제어 프로그램이랑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거예요. 번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번역 프로그램은, 아이고, 번역 프로그램은, 자, 이 처리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걸 꼭 알고 계시고, 번역 프로그램은 처리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의 제작회사에 의해서 제공되며 흔히 운영체제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제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녀석, 거의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운영체제는 뭐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딱 있고 제가 딱 있어요. 그럼 컴퓨터랑 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랑 하드웨어랑 인터페이스, 소통을 하게끔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종류 들으면 딱 알 거예요. 뭐 도스, 여러분들은 뭐 경험해 본 적 없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윈도우즈. 윈도우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사용할 수 있나요? OS2, 유닉스, 리눅스 다 운영체제예요. 뭐 생소하시겠지만 종류도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중에 뭐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혹은 이 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뭐 이 중에 응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해서 이런 운영체제를 집어넣은 적도 있죠. 보기. 이해 가시죠? 꼭 종류도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적어도. 요 정도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나눠져 있다고 제가 위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제어가 뭐예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쵸? 그러면 지시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명령을 해석하고, 이런 게 다 제어라고 그랬잖아요. 제어.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이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감시라는 말이 있는지, 혹은 관리라는 말이 있는지. 그러니까 감시나 관리가 있으면 제어 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처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제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 나온 적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그럼 여러분들은 감시나 관리라는 말을 찾고 그게 없으면 다 나머지 뭐다? 처리 프로그램으로서 그게 오답이 되겠다. 알겠죠? 자, 어쨌든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까지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처리 프로그램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면, 왜 다 안 지워지지? 자, 어쨌든. 자,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면, 이제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운영체제의 이제 목적, 뭐 위에서 설명은 했으니까. 자, 성능평가 요소라고도 하는데, 앞글자만 따서 처, 응, 신, 사. 이렇게만 외워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문제는. 이 중에서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그럼 처응신사 보시고 없는 거 하나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오냐면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들 처음엔 다 어때요? 저한테 막 되게 잘해주죠? 본인들한테. 그래서 처음엔 되게 신사였다. 너무 유치한가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처리 능력은 향상돼야 좋겠죠. 자, 응답 시간은 제가 어떤 걸 요구했는데 빨리빨리 도착하면 좋겠죠, 답이. 응답 시간은 단축, 신뢰도는 향상. 이게 약간 이제 신뢰도라는 건 이제 정확도를 좀 의미해요. 사용 가능도도 향상. 자, 이런 것들을 좀 뒤에 단어까지 잘 짝지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발달 과정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 세대별 특징에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 파트에서도 얘기했는데 벌써 세 번째인데, 자, 일단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각각의 특징도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거, 실시간 처리는 일괄 처리랑 반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거, 시분할 처리는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거, 다중 처리는 CPU가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CPU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이제 다중 처리, 멀티 프로세싱이라고도 하고요. 자, 분산 처리는 여러 대의 컴퓨터로 나눠서 처리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마쳐봤어요. 이 포인트가 안 지워지네. 자, 어쨌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자, 응용 소프트웨어 들어갈게요. 자, 앞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 끝났죠.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사용자가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무방합니다. 하지만 있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자, 예를 들면 딱 아실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 여러분들 숙제하는데 뭐 역사에 대해서 뭐 3장을 써하나. 자, 근데 뭐 한글이 없으면 되게 답답하겠죠. 메모장으로 할 수도 없고. 자, 메모장도 어떻게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윈도우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소프트웨어긴 한데 어쨌든, 자,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뭐 액세스, 뭐 엑셀, 뭐 프레젠테이션, PPT, 뭐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뭐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등. 뭐 게임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프로그램 없다고 컴퓨터 안 돼요? 되죠. 하지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또 편리함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리하다. 그럼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종류, 얘는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얘는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거의 2번 중에 1번은 무조건 나온다. 아니다, 3번 중에 2번은 무조건 나온다.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식으로 돈 주고 사는 거, 그냥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얘도 되게 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프리웨어라고 하고 영어로는, 자, 무료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배포가 가능해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소스 코드가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여서 얘를 제가 자유롭게 수정 및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랑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쉐어웨어,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데모 버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쉐어웨어랑 데모 버전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품고 있는, 이제 서로 공유가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이제 되게 연관이 깊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는 거죠. 뭐 7일 체험 버전 해가지고 7일 동안 사용을 해요. 그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데모 버전이에요. 근데 사용했는데 너무 좋아, 사고 싶어, 구매를 유도하는 건 뭐예요? 쉐어웨어예요. 이해 가십니까? 데모 버전을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쉐어예요.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 쉐어웨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매를 유도한다고까지 나오면 쉐어웨어고 그 다음에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데모 버전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쉐어웨어도 진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 트라이얼 버전은 그냥 체험판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버전이랑 베타 버전도 뭐 보기에 등장 너무 많이 있죠. 일단 알파 버전이랑 베타 버전 좀 짝지어서 좀 뭐 비교하시면서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 게임 같은 거 좀 생각하면 어떤 게임을 만들 때 이제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고 어떤 성능이나 오류를 수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 버전이에요. 그럼 알파 버전을 거친 후에 이제 뭐 프로게이머들한테 한번 게임을 해봐라. 좀 밸런스가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달라. 그럼 일반인들한테 공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성능이나 오류를 수정한다. 이게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버전을 거쳐서 이제 뭐 게임이든 뭐 프로그램이든 출시를 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면 알파, 일반인들한테 테스트하면 베타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에 오류를 수정하거나 성능을 향상한다. 그러니까 알파 버전이나 베타 버전은 배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얘네들은 테스트 과정이고 패치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이 있고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시켜주는 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몇 점 몇 패치, 뭐 10.0 패치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많이 봤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진을 한 장밖에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100장을 보내고 싶으면 100번 보내야 돼요. 근데 뭐 점점 5장, 10장, 뭐 20장, 뭐 30장, 지금은 30장까지 묶어서 보낼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많이 패치가 됐죠. 자, 근데 번들 프로그램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어요. 덤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 덤. 여러분들 뭐 화장품 사면 샘플 덤으로 주는 것처럼 그런 게 바로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드웨어는 뭐냐면 어떤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핸드폰 게임 같은 거 특히 핸드폰 게임을 예를 들면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트가 필요해. 하트가 있어야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광고를 보면 하트를 준대요. 그럼 광고 봐야죠. 그쵸? 자, 광고를 보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애드웨어다. 광고 보기 싫으면 하트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쵸? 자, 어쨌든. 자, 이런 소프트웨어의 종류들에 대해서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별표 하나 더 칠게요.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없어도 돼요, 얘는 대신.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응용 소프트웨어의 성질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없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제 운영체제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압축 프로그램이 있죠. 압축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이제 압축 프로그램 사용하는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물론 파일을 압축하면 디스크 공간을 절약해서 관리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게 진짜 가장 큰 특징이죠. 자료를 빠르게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큰 용량인데 그냥 업로드 해놓으면 욕먹죠. 웬만하면 압축해서 올려놔야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전송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압축한 파일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압축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들을 압축하면 압축 효율이 되게 좋은데 이게 뭐 압축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압축한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압축을 계속 한다고 하면 계속 용량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축은 딱 처음에 파일들끼리 모아서 한 번 압축하는 게 제일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압축이 안 되는 파일들은 이제 웨이브 파일이라든지 나중에 멀티미디어에서 배울 거예요. 음악 파일이거든요. 사운드 파일. 자, 뭐 녹음 파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미지에선 BMP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보기에도 등장을 많이 할 거예요. 압축 부분에서. 자, 압축이 안 되는 것들 꼭 알아두시고 압축 프로그램 확장자. 그러니까 Rzip 이런 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LZH까지만 좀 외워놓으시고 Rzip 얘는 둘 다 들어가죠. Rzip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LZH. 그러니까 이 중에 압축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다 나오는 것만 전 책에 써놨습니다. 자, 화면 보호기. 화면 보기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화면을 보호해준다. 뭐 여러분들 컴퓨터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뭐 글자가 막 날아다닌다든가 파이프가 연결된다든가 그런 거 본 적 있죠? 자, 그런 걸 쓰는 이유는 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오랫동안 켜놓으면 컴퓨터가 번지는 현상, 모니터가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방지해주는 게 바로 화면 보호기. 이미지 뷰어. 뭐 예를 들어서 PDF 뷰어 아시죠? 뭐 PDF 파일을 보려고 하는데 PDF 뷰어가 없으면 못 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뭐 또 대표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이 있겠죠.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치료를 하려면 뭐 V3나 알약 이런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볼 거예요. 자, 프로그램 언어 자체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뒤에서 제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언어들을 말한다. 크게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가 있다. 여러분들 저급이에요, 고급이에요? 좀 이상하게 물어봤나? 어쨌든 저급이야 고급이야 딱 물어보면 그냥 고급이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고급입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인간 중심의 언어로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되어 서류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언어 이렇게 말해놓으세요. 인간 중심의 언어가 고급 언어예요. 종류가 어때요? 엄청 많죠. 뭐 폴트론, 뭐 코볼, 알골, 베이직, 파스칼, 뭐 C 언어, C++ 다 들어봤겠지만 이런 언어들의 특징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냥 고급 언어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 고급 언어의 종류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고급 언어는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저급 언어는 뭐냐? 그러니까 반대예요. 고급 언어는 누가? 사람의 중심의 언어고 저급 언어는 사람 중심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에 딱 보고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이제 저급 언어입니다. 이해되셨죠? 기계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언어인데 일단 기계어. 기계어는 뭐예요? 0과 1로 돼 있다. 첫 시간에 배워봤어요.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이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회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다 회로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기계어는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0과 1로 구성된 이진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어셈블리어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고급 언어 없었을 때는 어셈블리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왜 저급 언어냐? 딱 보면 몰라요. 기호화된 언어인 거예요. 사람이 해석을 해서 썼겠죠. 그쵸? 근데 요즘엔 다 영어 이렇게 나오죠. 영어 웬만하면 좀 영문으로 많이 이제 언어를 만들죠. 하여튼 고급 언어는 되게 많다. 저급 언어는 기계어랑 어셈블리어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딱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고급 언어가 없었을 때는 어셈블리 언어도 사용을 했다. 기호화된 언어를 사용도 했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은 이런 언어들을 배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통 여러 책에서는 언어 번역 과정이라고 하죠. 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사용자 중심의 영문 형태로 기술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쨌든 사람이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생성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입력하고 기계어로 이거 오타네요. 번안이 아니라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야. 그럼 언어 번역 과정. 자, 여기 가로 안에 넣는 게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순서. 그러니까 이 큰 순서만 외워놓으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 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일단 순서가 문제 나온 적이 많고 빈칸 넣기. 그러니까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혹은 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자, 빈칸 넣기도 문제 나온 적이 많고요. 번역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든다. 프로그램. 사람들이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컴퓨터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기에 대해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언어 번역 과정까지만 할 건데, 다음 시간에 번역기 배울 거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꼭 이어서 듣기를 권장할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원시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해 가셨죠? 누가 만들어요? 프로그램은? 사람이 창조하죠.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고급 언어가 없었을 때는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기호로 돼 있는 언어. 사용자가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원시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목적 프로그램은 누가 알아듣는 거냐? 기계가 알아듣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길을 물어봐요. 물론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해석이 다 가능해서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나라 사람들 솔직히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학을 갔다 오지 않는 이상. 그러면 자,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번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듣게 하려면, 목적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면 가운데 번역기가 있어야 돼요. 번역기. 자, 번역기부터 좀 읽어보면,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혹은 바로 번역기를 거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번역 프로그램. 이게 바로 번역기입니다. 아시겠죠? 종류는 내일 다 좀 알려드릴게요.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복습할 겸. 자, 그 다음에 번역기를 거쳐서 목적 프로그램. 이게 이제 기계가 알아듣게끔 하는 게 저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링커,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로드 모듈이 뭐냐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제어 장치의 부호기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명령을 해석했어요. 명령 해독기로. 그러면은 뭐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까? 실행 가능하려면 부호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사람이 입이 없어요. 생각만 해요. 그럼 영어 그 책을 읽고 혹은 뭐 한글 책을 읽고 뭐 해석을 해요. 뭔가 해석할 게 있어. 해석을 해요. 그럼 그거를 말을 해야 남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면 실행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번역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컴퓨터가 알아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해주게끔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게 바로 링커.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입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계 편집.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해요?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걸 네 글자로 로드 모듈, 뭐 실행 가능한 모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이제 머릿속에서 불러와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러와 주는 녀석, 로더. 그 다음에 실행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언어 번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시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고급 언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고 번역기는 이거를 목적 프로그램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고 목적 프로그램은 이런 번역한 기계어로 바뀐 상태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게 바로 연계 편집, 링커, 연결해주는 녀석. 그 다음에 로드 모듈은 실행 가능한 상태로 돼 있는 거,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로더는 불러오기, 그 다음에 마지막 실행. 자, 이렇게 언어 번역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7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 다 같이 8강에서 봐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